네, 전해드린 대로 송영길 전 대표 오는 18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요. 송 전 대표 구속 여부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부장판사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판사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또 왜 유창훈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시스템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의도적으로 누구를 진정하는 것이 네.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영장 네. 전담이 4분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 15년 이상의 부장판사로서 베테랑 판사님이 받는데요. 네.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2분은 압수수색 영장, 2분은 구속영장 이렇게 하고 또 2분의 구속영장 하시는 분들 중에 전산으로 무작위 추천을 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지정해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했다 하는 말은 사실 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4분 중에 줄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2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될 것이다라는 생각 정도로 할 수는 있다. 다만 그렇지만 한 사람을 특정해가지고 이 영장을 청구했다 아니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말은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에 틀린 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시켰을 당시 사유가 정당의 현직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적다라는 점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송영길 전 대표도 정당의 대표였습니다. 같은 이유가 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크게는 전직과 현직이란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직 그것도 제일 야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이제 도주 우려는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객관적으로 법원도 이제 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겠죠. 또 송영길 대표는 이제 전직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 또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민주당과의 연결고리는 없는 부분이 있고 다만 본인이 프랑스에서 또 귀국을 했다라는 예. 점도 있고 이제 직접 검찰에 뭐 한 2차례 찾아갔던 그런 점 때문에 수사에는 어쨌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좀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했다라는 사정을 좀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장윤미 변호사도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전 대표 이게 구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현저히 낮다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특히 이제 전직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구속을 한다고 해서 네. 민주당의 업무에 어떤 그 방해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전직 대표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만으로서 어떤 그 영장을 기각하거나 발부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예컨대 예전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부회장에 대한 영장 같은 경우에도 네. 구속됐지만 오히려 야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구속되니까 영장이 그 주가가 올랐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가 있는 만큼 현직, 전직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영장을 기각하고 영장 기각 사유에 그런 얘기를 쓰는 것 사실 자체가 네네. 사법의 어떤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결국 범죄 사실이 소명된지 여부 이와 같은 원칙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 이미 이와 관련해서는 그 공범이 4명이나 구속됐기 때문에 범죄의 소명 한마디로 돈 봉투를 주고받는 데에 관련해서 송 전 대표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되고 나아가 지금 특가법상 뇌물이 있기 때문에 뇌물에 대한 네. 소명이 된다고 하면은 통상의 어떤 사건에 비춰봤을 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일단 검찰에서는 송 전 대표가 차명폰을 쓰고 네. 하드디스크도 교체를 했다.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검찰은 그런 그 논리를 강하게 좀 피력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실제로 뭐 유심칩을 교체했다. 프랑스에서 올 때 핸드폰을 사실 초기화해서 예. 귀국했다. 그래서 핸드폰을 통해서 증거를 추출하거나 한 부분이 이제 부족했던 것 같은데 사실 추가로 인멸할 증거에 그 잔존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른바 이제 이정은 녹취록이라고 예. 해서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토대로 검찰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향후 인멸할 증거가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 원래는 지금 공범 말씀을 주셨지만 예. 이게 핵심은 돈봉투 의혹에서 불거진 수사였습니다. 6천만 원이었죠. 네. 근데 검찰로서는 6천만 원으로 영장 발부, 그것도 전직 야당 대표의 영장 발부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사실 전환돼서 수사의 방향성이 뭐 8억이 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리적으로는 다툴 여지가 상당히 열려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걸 계속 지적해 주시는 예. 것 같아요. 일단 유 부장판사가요. 송 전 대표의 공범으로 지목된 강래구 씨, 또 보좌관 박모 씨죠. 이 구속영장은 이미 발부가 됐어요. 이 점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어떻게 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은
지난 그 민주당 당 대표 선거의 후보가 누구였죠? 송영길 전 대표였고 그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옆에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돈복들을 네. 주고받았고 그 가운데서 송영길 대표가 직접 관련성이 있다라는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 그 당시에 이제 그 선거 캠프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예. 당선된 이후에도 이제 사무부총장 했던 분의 휴대폰에서 나온 이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불거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선거가 그 수사가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강내구 그 상임 감사라든가 네. 송영길 대표의 아주 그 측근 중에 측근인 박모 보좌관이 구속됐고 현직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까지도 구속됐던 사안입니다. 예. 그런데 최정점에 있었던 그 송영길 대표가 과연 불구속될 것인가 했을 때 수사의 공정성, 형평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분이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은 송영길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한 영향이 될 것이고 이미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종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부인하던 분들이 예. 그 재판 단계에서는 일부 자백을 하는 그런 부분도 네. 사실상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 오는 18일입니다. 다음 예.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데 일단은 송 전 대표의 친형 송영천 변호사가 직접 변론을 맡기로 했습니다. 네. 어떤 대응 전략에서 나설까요? 일단 송영천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 출신이고 예. 현재 예. 이제 한 법무법인 대표인데 송영길 전 대표에 따르면 이제 형이 직접 변론에 예. 이제 임하겠다라고 해서 변인단에 합류를 했다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6천만 원에서 수사는 시작했지만 지금 8억 원이 더 관심이 모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자금법 위반. 네. 검찰의 논리는 과거에 권성택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연구소를 통해서 사실상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예. 그 전액이 전부 유죄이기 예.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의 이른바 먹사연이라고 지칭되는 그 연구소로부터 수령받은 금액 또한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그렇죠. 있는데요. 예. 사실 좀 다른 결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거에 임박해서 연구소를 발족시키고 예. 한시적으로 자금을 사실상 수용하기 위한 수돈으로 법적으로 평가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전당대회 훨씬 이전에 이 먹사연이라는 연구소가 생겼다는 점 그리고 네. 그렇다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뭔가 우회로를 통해서 이 자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검찰이 소명해야 되는데 네. 일단 송영길 전 대표 측은 이 용처에 대해서 뭐 영수증 등을 통해서 다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관점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도 이제 소위 말해서 민주당 쪽에서 별건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이건 별건이라기보다는 같은 그 맥락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본인이 이제 당 대표를 나가고 하는 네. 과정에서 외곽 조직, 네. 말은 외곽 조직이지만 사실상 송영길 대표를 만들기 위한 조직이고 네네. 결국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제3의 어떤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7억이나 되는 돈을 줬는데 예. 단순히 그것이 정치자금법뿐만 아니고 그중에 4천만 원이란 돈은 결국 그 여수에 있는 상공회의소장으로부터 그 지역에 있는 폐기물 시설의 인허가 관련되는 뇌물로서 돈을 받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예.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다른 것보다 오히려 그 특가법상의 뇌물 예. 3천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굉장히 그 어떤 법정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어떤 그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봤을 땐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네. 뇌물죄에 대해서 사실상 법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강력하게 다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유민 변호사님께 짧게 예. 여쭤볼게요. 네. 구속 여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영장 발부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낮다. 봅니다. 예. 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도 상당히 있고요.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오늘요 교통사고로 입원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조사에 나섭니다. 일단 피해 진술부터 듣겠죠. 그 상황에 대한 걸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경찰이 조사할 때 다 경찰에서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이번 같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그 현장에 가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유 전 본부장은 피해자이자 범죄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 전 본부장의 피해자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건강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경찰은 현장에 가서 실질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유 전 본부장은 사실상 네. 어떤 CCTV를 통해서 우리
그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 책임이 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뒤에서 본 그 CCTV를 보면은 아주 간발의 차이로 있는 그 어떤 그 현 상황을 특정 그 본인들한테 불리한 식으로 어떤 경찰이 선입견을 가지고 예. 얘기한다라는 그런 점을 지금 호소하고 있고 예. 나아가 먼저 사실상 그 본인이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그것을 본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그 상황을 진술을 하는데 물론 유 전 본부장의 진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CCTV라든가 인근 네. 차량에 찍힌 어떤 그런 그 블랙박스 네, 네. 나아가 이 그 운전자들의 통신 내역 이런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단순한 교통사고인 것인지 아니면은 유 전 본부장이 얘기하고 있는 본인이 그날 오후에 이재명 그 대표 측에 불리한 증언을 네. 하고 집에 가는 과정에 기획된 모종의 어떤 그 사고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어떤 의혹을 완전히 풀어줘야 될 어떤 그 경찰의 네.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경찰은 단순 사고로 보고 있지만 유 전 본부장 사고에 대해서 미심적 부분이 많다, 네. 미심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입장인데 유 전 본부장이 내세우고 있는 근거들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여지죠. 아, 그래요? 일단 고의를 갖고 일부러 본인을 이른바 해하려고 그럼 충돌을 의도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한 차선을 두르고 양 차선에서 차량들이 깜빡이를 켜고 서로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 과정 중에 유동규 씨가 언급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본인의 대리운전 그 운전자가 네네. 왼쪽으로 틀었는데 그 방향으로 같이 틀더라. 사고는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고 상대 네네. 차량이 어느 방향으로 틀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 상황에서 판단해서 이 방향을 튼 방향이 양 차량이 동일하다고 해서 당신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 교통사고를 의도적으로 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리한 부분이 있고요. 네네. 이 부분을 수사 의뢰까지 한다면 무고 혐의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경찰은요, 방금 언급해 주신 상황을 따라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유 전 본부장 차량 과실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따라서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경찰이 이미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지만 바뀔 수는 있습니까? 어떤 직접 본 거기 때문에 네. 본 것을 진술할 뿐인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 과실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단순 과실을 예. 가장한 예. 어떤 모종의 범죄 혐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배후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달라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국민들한테 예. 완전히 소명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차선에 8톤 트럭이 다니는 건 흔하지 않은 경우일 네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